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까 계속 제가 열을 올리면서 강리도가 위대한 지도라면 네네. 반드시 그곳은 상업이 발달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문 문명의 교류가 일어나고 활발하게 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1402년 한양에서 무슨 이 문명 간의 교류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뭐 아랍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이 낳은 지도라 생각 완전히 버려야 돼. 고려가 낳은 지도. 고려. 아. 간판만 조선으로 바꿔 끼웠지만 네. 조선으로 간판을 바꾼 지 10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리도 같은 지도는 10년 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축적된. 그게 고려시대인 거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상업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강리도가 조선이 개국돼서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로 완성하고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나올 수 있기까지의 배경은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시대부터. 고려 시대를 봐야 돼요. 근데 조선시대 그러다 보면은 정말 봐야 될 고려 시대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일단 내려놓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리도 그랬던 사람들이 다 고려 시대 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고려 시대 낳고 거기서 지리관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고려 시대는 과연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냐? 그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기가 힘들어. 왜냐? 강리도가 나오려면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지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 하나도 실존하는 게 없어. 그래서 강리도가 역사상 최초에 남아있는 지도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세계 지도. 아니, 세계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도 중에 어떤 지도도 강리도보다 먼저 그려진 지도가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도 강리도 있는 게 최초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고려 때 지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반도 지도만 봐도 그게 뭐 1402년 즈음 해갖고 갑자기 그려지겠어요. 그 측량을 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그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측량하려면.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지도가 없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전해오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오지 않지만 고려시대 때 지도는 어땠을까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우리 고려에서 은으로 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나라 모양을 본떠서 돈을 만들었어, 은으로. 고려 때. 그게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은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병. 그런 것을 보면 강리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수 있었고 지도를 중시 여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게. 단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 고려 시대 때 그건 확실해요. 지도에 관련된 사라진 것들은 많거든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1101년이야. 네. 1101년에 이미 1100. 우리 한반도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통이 얼마 좀 되다가 나중에 사라졌죠.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 은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무게는 한근이라는 기록까지도 해놨어.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냐. 고려 사절에 대한 스토리인데 이 고려 사절 이것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물을 몽땅 가져왔어. 인삼도 가져오고 뭐 그러겠죠. 선물을 비단이 막 가져와서 가는 곳마다 그 지방 수령한테 푸는 거예요, 선물을. 그럼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그거 기록이에요. 지도? 너희들 그걸 지도 좀 그려다오. 자세하니. 뭐 산, 협곡, 강, 지명. 그래, 그거 하려고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정보 입수네요, 한마디로. 첩보한 거예요. 첩보. 브라이버리, 매수한 거예요. 당시에 네. 정보. 한 군데만 아니라 지도 수집하려고 다닌 거예요, 사절이.
하고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중국인들도 허허허허허허 하고 이제 국가 1급 기밀인데도 그냥 허허허허 하고 중국은 또 너무 넓기 때문에 자기 고장 그려준 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사절이 막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다니면서 막 우리 형제야 형제야 하면서 선물 헛달하면서 지도를 입수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려 시대부터 그렇게 지도가 첩보로 이렇게 다 가져와서 맞아. 완성이 강리도 조선 거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느 관서에 갔는데 그 지방 수령이 또 자기한테 지도를 그려달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려를 부려요. 야려를 부려가지고 야, 너 여태까지 좀 우리 돌아다니면서 지도 많이 수집한 것 같은데 그거 좀 나한테 좀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모사하고 얼른 보내주겠다. 그래갖고 싹 불태워버려. 그리고 황제한테 보고를 해. 이러이러해서 고려 사절이 이렇게 해서 제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싫어하면 또 안 되니까 불태운 걸. 그래서 그걸 이제 수집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중국 학자가 쓴 글에 나와.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료가 고려인들이 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 자료를 목숨을 걸고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날 그 해뿐이겠어요? 아, 그때 한번 좀 그려 카피해놓고 줄 걸 그랬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네. 반대로 송나라는 또는 요나라는 금나라는 온나라는 우리 지도를 수집하려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첩보를 작전을 했겠죠.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송나라가 첩보 작전을 하다가 큰 비극이 일어나요. 송나라의 진회라는 고관 대작이 있었어. 네. 이 고관 대작이 고려의 지도를 기어코 입수하고 싶은 거예요. 고려를 지도를 입수하면 그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우회해가지고 금나라를 칠 수도 있어.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친다고 하면서 조선 반도를 빌려달라고 하고 조선의 지리가 필요했듯이 그 당시 송나라한테는 뭐 요나라 뭐 금나라하고 막 틈바구니에서 어려웠을 때거든요. 네. 고려 지도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고려에서는 특급 비밀로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 이걸. 그리고 송나라에서 달라고 막 하면은 엉성 것들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 비슷한 거 하면은 그 한반도가 엉성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지도는 절대 안 내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진해가 진짜 정확한 지도를 얻어야 돼서 첩보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요. 우선 자기 에이전트를 송나라에 하나 두고 그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면서 고려에 가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뭘 해서라도 그 지도를 입수해서 송나라 상인이 운항을 하는 배로 가져오도록 작전을 짠 거야. 그러니까 고려 지도를 네. 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하고 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고려 사람 2사람이 그 영모 같은 거예요. 영모. 그렇지, 그건 영모죠. 영모에 협조를 해. 2사람 이름도 있어. 이심 뭐 2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특공인가 누구 거기에 있는 그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빼내. 거기 좋은 지도였던가 봐. 뭐 돈을 얼마 줬는데 어떻게 빼내는지 몰라. 빼내고 그 지도와 함께 편지를 하나 써. 편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진회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송나라에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진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진회한테 바로 안 가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진회한테 가게끔 돼 있어. 에이전트 이름까지 나와요. 송나라. 거기에 보는 편지는 편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지도를 보내니 당신 송나라는 금나라를 칠 테니까 고려를 좀 빌려다오.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고 고려에 요청을 해라. 네? 고려에 요청을 하면은 고려에 이제 딱 들어오면 그 지도가 있으니까 혼이 어디로 갈지 송나라 군대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하는 서한을 보든지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쪽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호응해 주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영모예요, 영모. 영모를 하는데 그 편지가 그런데 송나라 땅에 도착하기 전에 네.
그 배로 이제 그걸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임대용이라는 선장, 송나라 사람이 임대용이라는 선장이 그 배에 그것이 실려 있어. 네. 근데 임대용 몰랐죠 처음에. 근데 이제 선장이니까 자기 배에 뭔 물건이 실려 있는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고려의 지도하고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래서 고려 왕한테 보고를 해요. 왜? 그래서 영모가 발견이 돼가지고 고려 사람 두 사람은 옥중에서 옥살을 하고 그리고 고려에 와 있던 또 송나라 사람이 하나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 그만큼 지도를 소중히 여겼던 거고 그리고 아내는 그 고려 그 아내는 유배를 보내. 그게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절이 그렇게 지도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극비 지도를 만들었는데 송나라 사람들이 노렸던 거 그리고 은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종합해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지도가 엄청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중요했고 고려 발전됐고 때 지도 자료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자료가 교류가 됐고 충분히 수집이 됐다.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게 그것을 없으면 강유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을 거고 네. 아까 베네치아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막 네. 사절들이 막 하고 막 상인들이 날리고 평랑도가 딱 그랬던 거예요. 프라하마로 지도를 놨던 베네치아 모습이 우리는 한양이 아니라 개성에서 뭐 얼마 안 떨어진 평란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란도에 모든 뭐 상인들이 다 와서 장사하라고 북적북적하고 했어. 이거 상상으로 그랬지만 아랍 상인들이 주류를 일으켰죠. 저기 물건만 거래됐겠어요? 정보, 지리 다 저기 유통됐던 거예요. 평란도. 네, 네. 예? 세계 여러 이문명권. 고려는 정말 오픈된 나라였네요. 고려에서는 그러니까. 왕들이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유도 같은 그런 정보가 강유도에 담길 수가 없어요. 상인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유도가 위대하다고 하려면 그러면은 그것을 탄생시킨 그 시대를 돌이켜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고려가. 진취적이었고 수민국이었고 외국의 두뇌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쌍기라고 뭐 그 과거제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 사람 그 외국인이 와서 그 아이디어 내갖고 시작한 거예요. 쌍기. 그리고 뭐 덕수장시 뭐 무슨 그 위구르족이에요. 고려시대 때 그런 거예요. 화성 이씨 있죠. 베트남 사람이에요. 화성이 씨. 맞아요, 그리고 뭐 인도니 뭐니 해서 맞아. 그 다민족 수민국이에요. 고려가. 상업 중시하고 여성 권익이 있고. 높았고 네. 그런 것이 그리고 획일적인 가치관이 없었어. 그 뭐 조선은 유교만 획일적 주자 일존주의였는데 고려 때는 그러지 않았고 유교 뭐 불교 도교 강리도를 위대하다고 찬양만 하지 말고 강리도를 그렸던 그 시공간을 우리가 배울 게 없는가 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강리도를 보는 그 관점으로 지도를 봐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다민족 그 혼일이잖아요. 네. 그 혼합적인 그러한 시대상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냐 하면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고려 때는 이제 아랍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 초기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떠나지 않고 조선 초기 때 그 사람 배척하지 않았으니까 살았어요. 계속. 정착을. 네, 정착을 해서 정착을 이미 고려 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무장관격도 하고 뭐 서울시장 같은 것도 하고 고관 대작이 되고 그리고 귀족들하고 결혼해 살아. 위구르족. 위구르족 그래서 설장수라고 네. 경주설씨 시조가 설장수. 그 사람이 뭐 예무장관 뭐 특보 설미수 설경수 그 당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이에요. 네. 위구르족 출신이에요. 위구르족. 고려 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도 전혀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 뭐 귀족들하고 결혼하고 그 설장수 그 형제들 삼형제들 세종대왕한테 옆에서 자꾸 보좌하고 세종대왕에 뭐 묻고 싶으면 묻고 하는 것이 그 설장수 가문 그 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위구르족이라는 의식도 없이 근데 아랍 사람들이 그 세종 때 초기만 해도
궁중에 의식이 있으면 아랍의 코란경을 암송을 했어요. 궁중에 들어가서.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나라의 안녕을 비는, 그러니까 아랍 문화나 그런 것을 배척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 초기에. 초기까지만 해도. 초기 때까지만. 네. 그런데 이제 1420 몇 년에 조선실록을 보면 어떤 신하가, 그런 신하가 못된 신하인 거예요. 그 세종한테. 아, 이거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조선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한다. 저 사람들 옷도 다르고 이상한 풍습이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들 옷 저런 옷 못 입게 하자. 법으로. 그럼 저 사람들 풍습 없애게 하자 하고 상주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화 말살 정책을 1420년 때부터 아랍의 고유 문화 전통이 우리 조선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자 일존주의로 해서 강리도와 같은 그런 혼용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넓었던 세상, 세계관을 갈수록 조선 중기 후기 가면서 가치관이 공존하고 섞이고 그 혼일이거든요. 네, 좁혀가 버렸네요. 후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리도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왜 사라졌는지, 네.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모습은 뭔지, 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우리가 진흥시키고 있는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저런 네. 역사를 통해서. 네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옛날에 병난도, 옛날 우리 지도예요. 모든 문물, 모든 네, 정보가 교류됐던 지역, 한때 아주 그랬죠. 중요한 예. 지점이네요. 예. 우리 병난도 같은 저런 게 많이 생겨야 되죠. 부산이 요즘 그러나요? 뭐 인천 뭐 그런 거. 부산, 인천. 사실 개성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성이 우위로 관통해 좀 아쉬워요.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병난도가 그런 거예요. 네. 가까워요, 아주. 네.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근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한 이름인 거야, 이게. 지금 그 이름도 아주 좋거든요. 벽은 푸를 벽자. 풀뼈. 그 물결 란자 있잖아요. 파란 그 란인가 뭐 그거예요. 네. 그 병난도가 한자 한번 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병란이. 벽 푸를 푸를 벽. 벽에 저 먼저 물결 물결 란. 란. 돈을 걷는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1402년은 개성 거기가 수도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루곡구원은 1480년 초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현장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 네. 1480년 때는 도화서가 작동이 되고 있었던 때요. 네. 한양에서. 네. 그러니까 한양에 도화서를 만들어서 그 강리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도화서 저기서 강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강리도가 만들어졌던 곳이 저기요. 네, 도화서 터에서 네, 을지로 저기 51번. 중구 을지로 51. 네. 그 건물은 없어졌어요.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화서 표시가 터에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도화서 터라고. 그래서 저기서 수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강리도 만들고 있던 걸 우리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야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야 되고. 입구 4번 출구역이 네, 그리고 도화서 저기를 찾아가야 터다.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지도를 그리고 있었죠. 도화서체에서. 네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 도화서 거기서 수많은 화공이 우리 선조들도 저 화원이라겠나요?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 인류 화가들이 막 피카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 그린 화공들의 것처럼.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 보통 같습니다. 추상성과 네. 구상성 그리고 지리적인 정보를 네네. 저렇게 예술로 그 융합한다는 것은 뭐 누가 하겠어요? 네네. 피카소 못할 것 같아, 절대. 저렇게 아름다운 네. 지도요. 저걸 그리고 있으면 비단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를 그리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프라마오 지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비단 바탕에 장엄하게 그려진 강리도는 동양의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서양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는 인도, 페르시아, 유럽을 포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나온 지도 중에 최초로 서방, 특히 아프리카를 그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두 지도가 모두 같은 시대에 나왔고 둘 다 세계를 우주 형상지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그러나 서로 반대쪽에서 바라본 것이다. 두 지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세계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과 나라의 상대적인 면적이 서로 뒤바뀐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지도를 보면 타 지역에 대한 유럽의 우월감과 지배권은 사라진다. 맞네요. 맞아요. 두 지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지도 제작술, 정치와 교육 등이 절대로 서양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안젤로 칸테네오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프라마우로 지도 연구가 중에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강리도를 보고 야 우리 반성하자 이런 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놨네요. 오늘 정말. 갈릴레오 박물관에 프라마우로 동영상이 있는데 네. 강리도 동영상을 곁들여서 만들어갖고 띄워놨더라고요. 갈릴레오 박물관에 피렌체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한 2분밖에 안 되니까. In 1402, 1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Choson dynasty in Korea, Confucian master Kwang Kun was commissioned by royal decree to create a universal map of the world which would place China at the center and the Kingdom of Korea on the right. The original map has been lost, but a copy on silk executed in 1480, containing 4,428 textual entries in Chinese, is preserved at the Buddhist Ryukoku University in Kyoto. Known as Kangnido, this map predates Frau Mauro's and is the earliest Asian map to include, in addition to Korea, Japan, and China, also the western regions of Eurasia, the Caspian Sea, the Arabian Peninsula, a circumnavigable Africa,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Sea. The rendering of China is based on a Chinese map of 1330, the period when the Franciscan monks and Marco Polo visited Mongolia and China. The representation of the Nile, with the legendary Mountains of the Moon, and that of the Caspian Sea enclosing two islands, permit us to confirm the Korean cartographer's indirect use of Islamic maps derived from Ptolemy's geography. Notwithstanding differences in language, cartographic semiotics, and cultural contexts, the Kangnido and Frau Mauro's map have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size and the quantity and complexity of their contents. Although coming from different cultural and geographic perspectives, both maps represent all of Eurasia, depend upon the existence of the 13th and 14th century Mongol Empire, and derive from sources further elaborated on during the Mongol-Chinese Yuan dynasty. Moreover, both maps depend upon Islamic geography and even upon Ptolemy. Bringing together Venice, the Yuan dynasty, and the Korean Choson dynasty, the two maps manifest a convergence of commercial interests and geographic knowledge arising from the mediating influence of Islamic, Arabic, and Persian cultures. 알리드리시 지도에 나일강의 원천이 저렇게 나오고 프톨레미 지도에도 나일강의 원천이 나오는데 프라마우로나 강리도에도 저게 나름대로 묘사돼 있다. 그런 이제 연동돼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비교적으로. 그러면서 비교를 해놨네요. 네, 상대적으로 우열보다도 그 맥락, 의미. 프라마우라 지도하고 강리도하고의 시대상, 의미. 그런 걸 이제 공평하게 편견 없이. 저는 이태리어, 중국어, 영어 세 가지 언어로 가능해요. 들을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세계에서 강리도를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있네요. 저렇게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신기해. 나는 저런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말. 진가를 저렇게 핵심을 네네. 알고 있는지.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작가님, 저는 갈릴레오 박물관의 강리도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찍고 있는 이 유튜브가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10여 년간 몰입해서 하셨던 이 작업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박물관도 저렇게 조명을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강리도가 이렇게 좀 천대받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작가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일강리 역대 국도지도